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모의고사 흔적 분석 빠르게 한번 해보는데, 자, 이제 국어 80.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흔적을 보시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걸 읽는데, 이게 굉장히 꼼꼼하게 처음에 읽거든요. 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꼼꼼함이 떨어질 거예요. 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걸 전체를, 이 선택지를 읽으면서 핵심 단어를 골라놓은 다음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 그냥 이걸 읽어본 다음에 이걸 다시 또 읽고 또 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누적하고 반복해서 읽는 느낌이 든다. 한 번에 읽는 방법이 없을까? 선택지에 중요한 단어를 골라요. 선택지 중요한 단어를 고르라고. 네. 연습할 때. 그러면 이 단어를 보고서 이걸 어떻게 읽을지를 생각을 해요. 그런 연습을 하라고. 이해돼요? 네. 선택지 중요한 단어를 고른 다음에 이걸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될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하는데 그게 잘 생각처럼 잘 되죠. 그거를 써놓은 다음에 이게 이렇게 읽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럼 그걸 가르쳐줘요. 네. 네.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요 체크 동그라미를 보니까 2번 느낌상으로 이거 맞나? 이거 맞나? 이렇게 확인하는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5단어를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이걸 읽으면서 이거 뭐지 이거구나 이렇게 뭐지 이거구나 이렇게 한 번에 이 5단어를 기억해야 되는데 2번 선택지 단어의 핵심 5개들은 기억하는 훈련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읽어요 쭉 편안하게. 그럼 3번 세 번째가 단어가 문제였구나 이렇게. 한 개씩 푸는 게 아니라 비교하면서 풀 수 있잖아요 5개를. 네. 안 그런가요? 그러네요. 이해됐어요? 네. 아니 나 당연한 걸 얘기했는데 그 당연한 거를 갖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거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왜? 시험을 막 계속 보면서 그런 걸 연구하지는 않으니까. 선택지 핵심 단어 5개를 어떻게 해보라고요? 기억하려고 노력하라고. 그래서 순간 기억한 다음에 틀린 걸 딱 찾으면 단어가 자동으로 5개가 비교되면서 이 제시문을 읽으면서 5개 단어만 기억하면 되니까 왔다 갔다 안 해도 돼요. 네. 테크노 추지 마시라고.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네. 됐어요? 네. 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은 기본적인 원칙이 잘못된 것 같아요. 문제 풀 때 이렇게 5개면, 이렇게 하면 이게 답이에요. 이 방향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답이 뭐예요? 찍어. 하나, 둘, 셋. 빨리 찍어. 이게 답이 아니에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반대가 이거니까. 이건 네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상호 비교를 하는 게 우선인데, 이 선택지 하나가 맞는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객관식이니까 5개 중에 비교해서 5개를 비교해서 고르는 건데 객관식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이게 맞나를 찾는 것 같아 하나씩. 네. 5개 비교를 해서 5개 중에 잘못된 거 5개가 원하는 게 뭘까? 5개의 공통 이론이 뭘까? 3번 뭐라고요? 5개가 의도하고 있는 공통 이론이 뭘까? 5개가 만드는 배경 이론이 뭘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건 생각을 안 하고 한 문제 보면서 선택지 하나 말라튼 놈을 계속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객관식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걸그룹이 10명이면 그 중에 5명 중에 1명을 뽑아야 되면 10명을 보고 1명 들어와 면담하고 1명 그러면 그 전 사람이 생각이 안 나요. 5명을 동시에 놓고 4번은 아닌 것 같아요. 4번 탈락 오디션식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가 답인데 그럼 4번 뭐라고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4번 쓰시면 4번 뭐라고요? 아니 탈락시키는 거 오디션식으로 어려울수록 이거는 아니고 해서 남은 게 답이거든요. 남은 게 제일 잘하는 애야. 오디션식으로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10번 이렇게 문법은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문법 하나 둘 셋 내시면 문법 통째로 되면 유튜브에다가 동아쌤 문법 동아쌤 국어 문법 이렇게 해가지고 국어 문법 통째로 설명한 거라도 보시라고. 네. 네. 화살표하고 써놔요. 5번이라고 지금 5번 뭐라고요? 문법. 자, 문법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문법을 하나 국어를 사와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려줄 테니까
네. 엄마한테 사오라 그래. 아무거나 상관없어. 문법이면. 근데 문법을 기본을 공부한 다음에 200문제 정도를 풀어가지고 틀린 걸 갖다 문법 책에다 다 체크를 해놓으면 그러면 클리어가 돼요. 틀린 거를, 문법 책에다 다 찾아가지고 거기다 근처에다가 정리를 하면. 틀린 걸 분석하고 정리를 해야 어. 하는. 네. 몇 문제 정도? 200문제에서 500문제. 네. 그러면 다 맞춰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뭐가 없는 거 보니까 문법에 대한 기본 개념이 약하니까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보고 뭘 풀어야 될지 모르고 지금 헤매고 있는 중이에요.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 볼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했어요? 아니, 이거. 공부할 때. 네. 공부할 때 이렇게 체크한 걸 보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잘하는데 전체 문맥을 흐름을 몰라요. 중요한 단어를 체크하면 그걸 이렇게 체크로 연결해가지고 네. 전체 줄기나 흐름을 잡아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서 헤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뭐라고요? 중요한 단어, 요 핵심 단어를 연결해가지고 소주제를 연결해서 전체 흐름을 만드는 게 더 우선순위인데 전체 흐름이 약하고 부분은 자세히 보는 편이야. 그래서 부분을 보고 딱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제랑 어긋나가지고 틀리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올 거야. 이렇게 공부하면. 네. 그러니까 뭐라고요? 핵심 단어를 고르면 연결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이제 응용 문제인데 응용 문제에서 왜 이걸 틀렸냐고 보면 내 생각에는 요것도 진짜 어느 정도 독해가 되지만 요거 자체를 하나 끊어가지고 요거랑 이 선택지와 보기의 관계 뭐라고 7번 선택지와 보기의 관계를 덜 맞추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기를 명확하게 끊어가지고 단락 구조를 끊어서 요거랑 하나씩 맞춰본 다음에 이걸 찾아가야 되는데 보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읽고 요거 하고 제시문 보면서 고민 중이라고. 본인 푸는 방법이. 네. 그러니까 보기를 더 끊어야 된다고. 문장마다 끊어서 보기의 한 문장이 선택지 한 문장과의 상관관계를 더 깊게 파악하면 훨씬 더 이런 거 많이 맞춘다고. 보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보기를 문장마다 끊으셔야 된다고. 문장만요? 그 문장 한 문장과 선택지 한 문장은 상관관계가 있어. 그것까지 다 보셔야 된다고. 그런 다음에 찾아가셔야 되는데 보기를 너무 보기 알기를 껌같이 하는 상황이 조금 있어요. 보니까. 자, 이걸 봤을 때 이거 문학을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극단적으로 많이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른다는 거지 지금. 통째로 다 읽으면서 내용을 다 해서 이걸 뭐하러 여보 봉창 밖에 저렇게 화내요. 이거 문제 푸는데 아무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그 쭉 빠르게만 읽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소설은 특히 이런 문제를 보면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소설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근데 빠르게 읽게 되면은 전체적인 모습이 안 그려지고 자세가 좀 겨우 그려.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줄거리 나오죠? 네. 이 줄거리를 껌으로 알아서 그래. 무슨 얘기냐면 이 줄거리를 육하원칙으로 분석을 하면 이 소설의 대강의 흐름이 딱 잡히죠? 앞부분 내용 말인 거예요? 요게 왜 써져요? 이거랑 관련돼서 이어서 이 상황과 관련된 일부의 상황일 뿐이죠. 네. 기본 상황은 이거죠. 네. 이거는 대충 읽고 이거 읽으면서 내용 파악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뿌리인데. 그러니까 뭐라고요? 앞부분 내용, 줄거리. 이거 줄거리가 왜 나와요? 단편이 다 끝났으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걸 천천히 이해해서 이거 기본 바탕을 설정을 딱 해놓으면 나머지를 빠르게 해서 대략 무슨 일이 있다만 끊어놓고 필요한 문제에서 찾아가면 되거든요. 아, 여기는 무슨 얘기 중이구나, 무슨 얘기 중이구나, 이렇게. 이게 국어 문제 푸는 법 300가지 중에서 일부일 뿐이에요. 하는 게 300가지 있어요. 본인이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써야죠. 인정하죠, 이게? 이거 열심히 봤다고요, 육하원칙으로 다? 뭐, 훑어보듯이. 떠보듯이. 나는 이거 굉장히 열심히 읽어요. 왜? 이걸로 단단히 뿌리가 박히면, 사람이 누가 나오고, 인간관계 뭐고,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이 뭐고, 이렇게 딱 머릿속에 상상한 다음에 쭉 읽기 시작하면 작은 할아버지 누구 하면서 척척척 여기에 뿌리가 붙어요, 이렇게. 근데 애들은 여기 가면서 머릿속에서 떠올리려고 그래요. 아, 누가 나오지? 그때 파악하고. 그럼 바보 아니에요? 여기 핵심 요약 주고, 여기는 자세한 설명 들었는데, 핵심 요약은 생각 안 해보고, 공식은 생각 안 하고, 문제만 막 풀다가, 공부로 이런 공식 있네? 여기 다 써있는데, 공식. 수학 공부할 때 그러죠, 애들이? 네. 그럼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문제 풀면. 네. 줄거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실질적으로는 책 한 걸 보니까 시험 볼 때는 시간이 없었고 나중에 푸니까 풀만했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네요. 문학이나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시간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자, 국어는 뭐라고요? 쉬운 문제는 빨리 푸는 게 기술이지 어려운 문제는 빨리 푸는 게 아니라 천천히 더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쉬운 문제에서 시간을 세이브해서 어려운 문제에 투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그냥 건너오면 안 돼요. 이 쉬운 문제를 더 빨리,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가 발전의 이 바로미터. 근데 뭐라고요, 애들은? 어려운 문제만 매달려갖고, 쌤, 이거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그거 알면 또 푼다고? 야, 30번을 어떤 애한테 열심히 해가지고 쫙 알려주면 얘 수능 점수가 올라간다고? 안 올라가. 수학도 똑같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시험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야 수학 점수가 안 틀리고 해야 점수가 차 올라가죠? 네. 그 30번 틀려도 서울대 100% 가는데? 이과는 29번도 틀려도 가는데? 솔직히 21번 틀려도 가는데? 세 문제 다 틀리고 나머지 맞추면 되는데? 나머지를 정확하게 빨리 어떻게 클리어하느냐는 문제지. 네. 그게 빨리 풀어지니까 애들이 29번, 30번을 풀 수 있는 충분히 생각하고 계속 검토하고 막 머리를 쥐어짜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푸는 거지, 애들이. 야, 어떤 거 30번 보니까 A4로 4장이든지 해설만. 그래서 내가 근데 속으로 미쳤다고. 이걸 사람이 풀려고 내냐고.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빨리 푸는 게 문제지, 어려운 건 당연히 시험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거는 이렇게 넘나드는 거를 힘들어해서 틀려버렸어. 네. 왜 그런 줄 알아요? 요거에서 핵심이 되는 거를 기억을 해가지고 암기하고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넘어가다 잊어버려. 그럼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대충 찍어. 네. 시간이 없는데. 자, 다음. 근데 점수도 되게 80점, 85점 사정이면 95점 올라가는데 순식간이에요. 산업관이면 다 올라갈 수 있는 상황. 또 아까운 게 뭐냐면 이런 걸 보면 네. 이게 저게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몰라요. 틀린 걸 1번을 썼으면 왜 1번을 걸리는지를 항상 써놓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고쳐주지. 이건 내가 잘못하고 있는 내 사고의 메커니즘인데 고쳐야 될 거 아니야. 틀린 걸 고르면 이유를 써놓고 그걸 계산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 고른 거 하고 해설에 있는 공부에서 맞는 거 2개 하고 하면 순간적으로 판단할 때 뭐 골라요? 옛날에 골랐던 거. 틀린 거 또 틀린다고. 그러니까 틀린 거 고른 이유를 다 써놓고 개선하지 않으면 실력이 생겨도 틀린 거 또 골라. 왜? 자기 본능이라. 자기 스타일이라. 그래서 오답 정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틀린 거 고른 이유를 고쳐줘야 돼. 왜? 정답의 이유는 요 해설에 나오잖아. 네. 뭐 네가 틀린 거 고른 이유는 어떻게 고쳐? 안 나오는데 해설에. 그냥 맞는 거 보고서 그런 거. 저걸 써놓으면 내가 고쳐준다고. 네. 그게 뭐라고요? 오답 정리 주어야 이런 것도 다 웨이크를 내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세모, 맞는 것은 동그라미. 모두 골라는 별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세모 크게 치는 거다. 뭐라고요? 아닌 것은 세모. 아닌 손 떼봐요. 손 떼봐. 이렇게 크게 쳐야 된다고. 조심해. 뾰족해. 아닌 것. 네. 맞는 것 골라라. 모두 골라라. 이게 1번이에요. 시험지 체크법. 왜? 맞는 건데 아닌 걸 고르면 난이도가 높아 보여요.
뇌력 소모한 건 어떡할게? 힘들어. 네. 어씨, 겁나 그러는데. 왜? 당연히 지 맞는 게 4개나 하니까. 아닌 거 고르면 되는데. 4개는 막 하면서, 그 디테일한 차이를 하면서, 체력 소모는 어떡하냐? 누가 책임질게? 아닌 거 고르면 금방 고르는데. 네. 그렇게 해서 하나 틀렸어. 분명히 한두 개씩 분명히 그렇게 아닌 건데 맞는 거 고르고 그래가지고 아 실수했네 그랬을걸? 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는 문법을 접근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닌 거 선택지 읽고 예시문 읽고 그래서 틀린 걸 가지고 문법 문제 분석해서 들어가는 걸 해야지. 시험 수업할 때 이거를 체크했다면 쓸데없이 많이 체크한 거예요. 이 문제를 보고 이걸 어떤 식으로 채점해서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걸 2가지식으로 읽고 뭐뭐 있다. 아 여기 집에 뭐뭐 있다. 둔 다음에 뭐라고요? 2가지식 읽기. 제시문 읽기. 제시문을 가지고 제시문 순서를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되는지 2가지식 읽기. 이거 뭐라고? 문제 읽으면서 제시문이 아니라 문제. 문제 선택지 읽기. 찌우는구나. 여기가 있죠? 그냥 찍찍 2줄로 그린 다음에 딱 써야 되는데. 문제 읽기. 그런 다음에 선택지 고르기. 선택지의 단어를 골라야지. 어떤 단어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를 골라야 돼. 선택지 단어. 그런 다음에 요 2가지식으로 했으니까 어느 위치에 뭐 있는지 알자? 네. 필요한 위치 찾아가서 읽어야지. 필요한 위치 찾아가서 읽기.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목적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발췌도.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뽑아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것도 보기 안 봐서 틀렸을까 아마. 보기를 제대로 분석을 못해서. 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시간 부족이 해결되면 문법은 다 맞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걸 분류형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A하고 B죠? 네. 자, 보세요. 이걸 보고 하나 보고 B 보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A를 본다. A를 읽어서 잘못인지 써보는 건지 걱정인지 시험인지 서운함인지를 보고 아닌 걸 제끼는 거예요. 아닌 걸 지워야지. 네. 그 다음에 B를 보고 아닌 걸 제껴야지. 그럼 남은 2짝이 있으면 여기는 둘 다 안 제꼈네. 그럼 이게 답이네.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걸 맞는 걸 찾고 있죠. 감정이 뭘까 하면서 떠올려. 왜 떠올리죠? 여기 다 감정이 나오는데 꾸지심인지 떠보는지 걱정인지. 아니에요? 이해돼요 이거? 네. 하나하나 무슨 감정인지 왜 떠올리냐고. 여기 감정이 다 써있으면 이 중에 고르면 되는데. 아이돌 중에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을 했더니 지가 머릿속으로 떠올려. 제일 잘하는 아이돌. 그런 다음에 그 맞는 애 찾아? 아니잖아. 오디션에 있는 애 중에서 제일 나은 애 주면 얘는 아니고 얘는 아니고 남은 애가 얘니까 답이 이거. 네. 까먹지 말라고. 네가 여기서 머릿속에 또 떠오르는 게 아니야. 국어는 14번 뭐라고? 국어는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 1대1 대응 찾는 거야. 1대1 대응. 국어는 근거가 없으면 소송 걸려. 이것 때문에 답이요 이거. 네. 그러면 이거의 답은 어디 있어요? 그럼 화살표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다푼 문제는 이게 답이 여기야. 화살표. 근데 문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여기에 있어요. 선택지의 이 단어는 제시문의 이 단어네요. 이렇게. 네. 뭐라고요? 단어 대 단어로 대응시키는 게 능력이 되면 정교해져요. 본인이 더. 자, 이게 그런 식으로 공부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보세요. 여기 내용을 다 이해하고 여기를 내용을 맞춰서 하나씩 했어요. 요 2번 문장이 여 전체에 어떤 단어냐고. 여기에 보면 물가지수는 시장수요의 변화에 큰 영향. 그럼 물가지수, 시장수요. 이 단어를 찾으면 되죠. 네. 그러면 여기가 큰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이게 답이잖아요. 네. 그렇긴 근데 이런 단어가 여러 군데 나와 있으면 그치. 그럼 물가지수와 시장수의 이 2가지식으로 보면 어느 쪽에 있는지 딱 나오잖아요. 그 부분. 네. 아닐까요? 이 첫 줄 읽으면 여기는 뭐야? 물가에 대해서 나오고, 이거 물가지수 종합하는 거 나오는 거. 그렇게 나오잖아요. 물가지수 어떤 용도가 나오고. 안 나와요? 공식 나오고.
네. 그럼 전체 흐름이 잡히잖아요. 이렇게 첫 줄만 어느 정도 읽어도 잡히는 잡히면 이게 어느 파트 정도에 나올지는 알게 되잖아요. 그게 노하우 아니에요? 네. 그게 글 쓰는 노하우 아니에요? 글의 흐름. 네. 그러니까 글을 쓴다면 물가지수의 시장수와의 관계는 이 정도에 써야 돼. 이런 글이면, 이런 주제에서.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읽으면 돼. 그럼 거기 가보면 나오잖아. 그걸 찾아봤냐고.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내용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런 거지. 그럼 뭐 경제 공부를 왜 했어? 국어 공부를 해야지. 이걸 어떻게 그걸 빨리 찾냐고. 다 써줘, 국어야. 이게 경제가 과학 문제 나올 것 같아. 국어는 높다, 낮다, 크다, 작다. 이게 답이야. 몇 퍼센트 계산하면 이게 수학 문제지, 경제 문제지, 국어야. 아니요. 그러면 이 서술로 이 큰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가 요 근처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걸 찾아놔야 이걸 문제를 찾고 오답 정리를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빨리 찾을까? 이게 네가 실력이 느는 건데, 야, 이걸 또 그 내용을 이해해가지고 경제를 설명해달래. 경제 과학 하나는 몰라도 이거 이 단어 여기서 찾고, 여기는 영향을 미친다, 여기는 영향을 덜 미친다 찾으면 무조건 맞는 거지. 네. 그럼 내용을 몰라도 맞출 수 있지. 네. 과학 풀 때 애들이 쌤 이거 모르겠어요. 야, 호르몬이 증가요? 커진다요? 그랬더니 여기 커진다요. 그럼 답 뭐요? 낮아진다. 이게 답이잖아. 반대 아닌 거. 근데 그러네요. 그러면 네가 이 흐름이 뭔지 몰라. 근데 이거랑 이거를 하면 그 다음에 2단계라고 나오잖아, 여기에. 그 호르몬이 뭔 기능을 하는지 알 필요가 뭐 있어. 여기 답 맞추면 되지. 네. 왜 너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 문제 맞출 고민을 왜 안 해? 뭐가 어려워, 여기에서? 생산물 지수가 소비자 물가보다 가로치고서 생산물 지수가 낮다, 뭐 할 때? 그거 찾으라고. 높다, 낮다, 이것만 찾으라고. 그거 못해. 높다, 낮다, 크다, 적다. 넓다, 좁다. 머릿속에서 막 해갖고, 쌤, 생산물 판매 단계, 가격, 구입 단계, 생산물 지수가, 몰라도 돼! 여기 속에 다 써놨어. 생산물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다 써있어. 그럼 그 주어 찾아, 똑같은 거. 서술로 맞춰. 높다, 낮다. 그것만 구분해.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래도 생산물 물가 지수가 뭔지 궁금해요. 그럼 설명해주지. 여기 써있어. 몰라도 맞춘다니까, 진짜로. 네. 그러니까 빠르게 그 문장과 그 문장. 왜? 그 문장을 요 선택지를 낼 수 있는 근거. 소송 안 걸리게. 어디가 문장 숨어 있다고. 그거 빨리 찾으라고. 그래서 국어는 뭐라고? 숨은 글자 찾기다. 뭐라고? 숨은 글자 찾기. 빠르게. 국어가 뭐라고? 숨은 글자 찾기. 숨은 문장 찾기.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자, 그럼 문제점은 뭐냐?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자, 1. 종합해서 보니까, 첫 번째는 이걸 두 갈식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가지고, 여기 전체 흐름이 뭔가 하는, 전체 흐름 잡는 게 약하고, 두 번째는, 보기하고, 여기에 문제 있고, 제시문 봐야 돼. 이게 삼각관계로 되면, 요 관계를 더 탄탄했는데, 이걸 안 봐가지고 에러가 많고, 네. 세 번째는 문법이 기본을 해서 문법을 대량을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어서 자신감 문제가 있고, 네 번째는 시간 부족이고 시간 부족으로 다 어떤 걸 뒤에 부분은 빠르게 보다가 보니까 에러가 풀만한 건데 에러가 나는 거지. 네. 좀 이거밖에 없네. 자, 그러면 처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첫 번째는 두 갈씩 읽기를 터득해야 되고, 두 갈씩 읽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첫 줄, 두 갈씩 읽기 뭔지, 비문학에서 두 갈씩 읽기가 뭔지를 제 동영상을 보시고, 네. 두 번째는
선택지의 단어를 좀 골라. 꽃갈콘에다 5개 친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3번 쪽 뽑아 먹으면 되지. 네. 근데 너는 뭐라고? 하나 가지고 보고. 꽃갈콘 하나 닥치 꺼내가지고 2번 맞나 보고, 이거 아니고. 3번 맞나? 이렇게 보고. 특이하게 예쁜 꽃갈콘 찾으라고 했더니 5개를 다 해서 3번 버리고. 근데, 아까 버렸던 3번이 찝찝한데? 그래서 다시 주워서 보고. 이렇게 5개로 껴놓고 보면 되는데. 그럼 뭐라고? 선택지 단어를 고르라고. 네. 문법은 책을 하나 사오시고, 그걸 어떻게 보는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러면 시간 단축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문제풀이 접근법이 뭐냐? 유형법이 뭐냐? 하는 거에 파일을 드릴 테니까 틈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보시고. 네. 자,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그럼 뭐 특별히 뭐 한 거 없잖아요. 그치. 근데 너는 두관식으로 이거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첫 문장만 이렇게 휙휙 나중에 내가 보여줄 거야. 이렇게 그래서 두관식 문장 보는 거 한번 샘플로 보여도 되고, 이게 선택지 고르는 거 빠르게 고르는 거. 그러면서 선택지를 고른 다음에 이게 의미가 뭐고 이론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이걸 찾을 때 어떻게 하고 하는 뉘앙스를 설명해 줄 거고, 이 문법 가져오면 책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여줄 테고, 그러면서 뭐라고? 나머지 쉬운 방법들이나 이런 그 유형이 명확하지가 않아. 이걸 어떤 식으로 풀까 등에는 닥치는 대로 풀어. 몇 번 문제는 이렇게 풀고, 몇 번 문제는 이렇게 풀고, 몇 번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왜? 하는 거에 대한 정형화가 안 됐으니까 이걸 정형화 시켜야 되고, 이 정도로 4가지 정도만 해도 10점이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틀린 문제를 피드백해서 이런 문제를 더 디테일하게. 근데 뭐라고요? 본인의 체크법이 있어요. 하향 평준화되게 이렇게. 근데 그거를 이거를 시험 문제를 체크하면서 어디를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고 어디를 먼저 봐야 되고 시선 속도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체크해서 뭘 봐야 핵심 뿌리고 이런 게 없으니까 샘플로 정리된 걸 볼 테니까 네. 시간 나는 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봐도 다 똑같아요. 나머지 9번은 다 한 것 같고, 그죠? 네? 네. 나머지 과목은 다 다음에 하는데 지금까지 한 거에 질문 있어요? 그러면은 정제 지문이나 철학 지문 같은 거는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어도 그냥 지문에 있는 것만 봐도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인지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아무런 배경 지식은 에바지. 그러면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근데 다만 이렇게 배우면 이렇게 출제해요. 시험은. 그래서 여기에 낯선 거는 정의를 해줘요. 네. 그런데 문법은 왜 아이들이 힘드냐면 여기에 이게 서술어가 뭐고 용언이 뭐고 어근이 뭐고 이런 거는 설명을 안 해줘요. 네. 그러니까 요걸 다 터득하기 전에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읽어도. 기초 문법, 기초 내용을.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애들이 힘들어 할 뿐인데 이게 정리가 되고 문제를 풀어보면 이 문법은 1등급 맞는 애들 거의 다 맞아요. 내락 안 나요. 네. 그러면 본인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 1개, 문학 1개 이 정도 에러 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는 에러 날 가능성이 없어요. 문법을 채우면. 네. 근데 문제는 속도를 통해서 비문학하고 문학 오해 안 하는 거, 그리고 또 실수 안 하는 정교한 디테일한 풀이법을 정착을 시켜야 실수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한 문제 차이로 대학이 몇 개씩 바뀌죠. 서성한 중강에시 이렇게 한 문제 차이죠. 네. 이런 걸 예방하는 법이 중요한 것이야. 그러니까 체크법을 정확하게 배워야 돼. 자, 그런데 경제 같은 거를 몰라요, 쌤. 그래서 이걸 못 풀어요. 그러면 이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나 이론된 거 쭉 하는데 이걸 배경지식으로 공부하는 애들은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정리한 걸 통째로 수업한 거, 뭐 녹화된 거, 뭐 A4 30장, 40장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경제 기본이론 다 설명해 준 거. 네. 그럼 읽어보기도 하고 경제 요점 정리를 읽어보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모르는 것 물어봐. 그러면 그걸 다 설명해 좀 끝나거든요. 두세 번에. 네. 그래서 기본은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좀 애들이 좀 쉬워하지. 이해되세요? 네. 그렇지만 이 개념을 모른다고 못 풀게 나면 그게 경제 문제지 국어 문제겠어요? 그렇죠. 물가지수는 올라간다, 물가지수는 떨어진다, 이런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지, 이과생들도. 네. 자, 예를 들어서 풀어 어쩌저쩌저거는 이렇다. 이렇게 해서 이게 있으면 이게 커진다. 그러면 그게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단어로.
네. 근데 커진다. 그럼 그게 없으면 커질지 안 커질지 모른다. 그래야 되는데, 뭐 작아진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만 판단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부담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경제 같은 건. 근데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내가 생각할 때는. 쉬운 문제를 빨리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유형별 풀이법이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간 소모가 많이 되고 그걸 집중해서 읽으려고 해서 어떤 걸 집중해서 하려면 집중력이 깨진다는 거지, 집중할수록. 왜? 이걸 집중하면 나중에 이거 시간 많이 걸려서 밸런스 깨지는데 망하는데 하면서 집중하면서 집중을 못 한다는 거지, 지금 현상이. 네. 그러니까 쉬운 문제든 뭐든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뭘까? 문제를 어떤 식으로 사람들은 풀어갈까? 라는 거에 대한 보고, 그걸 보고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거만 해서 본인의 방법을 한 단계만 업그레이드 시키면 93점대가 바로 들어간다는 거지. 자, 됐어요? 네.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